국어만 잘하기 위해서 듣는 게 아닙니다. 야, 최인호 수업 들었더니 영어부터 올라가. 공부가 완전히 달라져요.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논리적으로 접근한다. 공부, 인생이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반갑습니다. 저는 최인호라고 합니다. 국어 어떻게 하면 1등급을 맞을 수 있을지 그 비법들을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요. 우리가 왜 국어라는 과목이 성적이 이렇게 오르지 않는지 그 이유들도 철저히 분석을 해 드릴 겁니다. 이 국어라는 것에 대한 본질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아무리 국어 강의를 많이 듣고 문제를 많이 풀고 시간을 투자해도 결코 점수는 오르지 않습니다. 재수를 하면서도 가장 안 오르는 과목이 바로 국어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데 바로 국어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수능이라는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열심히만 했기 때문인 거예요. 안타까운 건 지동학원 다니는 친구들 보면 학원을 두세 군데 다니고 자 유명하다는 강의는 다 듣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한 등급 끌어올리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올해 재수한 친구들, 선배들 이야기 들어보면 다 알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런지 꼼꼼히 분석해 보고 제가 해법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를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좀 깊이가 다르다라는 거. 이 다르다는 게 뭔지를 제가 좀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대한민국 강사들, 국어 강사라고 다 다르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국어를 전공했고 지금 강의만 20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가스터디에서 1위를 7년 동안 국어를 했고 논술을 10년 동안 1위를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제 이 포인트입니다. 8권의 철학책을 썼습니다. 개정판까지 하면 한 10권 정도 썼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철학책을 쓴 작가 중에 한 명이고요. 학원 강사들 중에서는 책을 쓰는 강사가 없습니다. 이게 제가 학생들에게 깊이가 다른 강의를 하고 있다는 거고 차원이 다른 강의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간단히 설명한다면 저는 글쓰기 논리로 가르칩니다. 자, 모든 학문적 진리는 글쓰기의 논리를 토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쉽게 말해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도 논문을 통해 정확한 논리적으로 글을 쓰지 않았다면 그 글의 과정에서 모순이 있다면 그건 상대성 이론이 성립되지 않아요. 모든 학문적 진리, 지식은 글쓰기 논리를 통해 형성됩니다. 그렇다면 수능에 올라오는 모든 지문들은 논리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정답에 오류가 생깁니다. 그 지식을 우리가 미리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처음 보는 내용들을 내가 논리적인 글쓰기 방식을 알고 있다면 어떤 내용도 쉽게 내가 읽어냄으로써 국어 점수가 올라가고 모든 공부를 쉽게 간파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바로 그거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깝죠. 학원 강사들 글 한 편 쓰지 않을 것이고 책 한 편 읽지 않을 겁니다. 하물며 비전공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그냥 뜻풀이를 자세히 해준다고 몰리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국어 점수를 갉아먹는 안 좋은 공부법이거든요. 스스로 지식이 없어도 풀어갈 수 있는 논리적인 힘, 저는 그것을 가르칩니다. 쉽게 말하면 낚시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서 어떤 고래도 낚아 올릴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논리라는 개념, 논리적 글쓰기를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강사 중에는 낯설고 힘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안다면 보십시오. 5등급 이하의 학생들도 1등급으로 올리는 거로 제가 유명하거든요. 운동선수였던 공부를 처음 하는 친구든 학교를 다니지 않았던 검정고시를 했던 상관없이 다 1등급으로 제가 만듭니다. 실제로 수강평들을 보면 알게 될 겁니다. 대치동에서는 한 등급 올리는 것도 어렵고 어머니들은 학원을 다니면서도 국어는 오르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아이를 보냅니다. 돈 낭비, 시간 낭비, 열정 낭비가 돼버린 것이죠. 쉽게 말한다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오히려 자신감이 떨어지고요. 나는 공부를 원래 못하는가 봐. 국어는 원래 책을 많이 읽은 친구가 잘하는 거야.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립니다. 무슨 소리냐면 그동안 책을 읽지 않았더라도
글 쓰는 논리를 통해서 안다면은 나도 국어를 잘할 수 있고, 책을 많이 아무리 읽었더라도 논리적으로 읽는 것을 알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수능에서 잘 본다는 법칙은 없습니다. 철저하게 수능이라는 본질은 내신과 다르다는 거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국어는 어렵고 성적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본질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수강생의 70%는 N수생입니다. 왜 제 수강생의 70%가 N수생일까요? 고3 때 일반적으로 뜻풀이 많이 해주고 자료 많이 주고 지식 많이 설명하는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오, 좋네, 나는 그때 그 작품을 이해했어 라고 만족했죠. 그렇지만 그거는 수능의 본질에 어긋나는, 내가 처음 보는 작품, 내가 처음 보는 지문을 스스로 읽어갈 수 있는 힘을 죽이는 강의였죠. 그러니 80분 동안 45문제 16페이지의 빼곡한 글들을 혼자 읽어갈 수 있는 힘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냥 뜻풀이를 전에 듣기만 한 거죠. 그 내용이 나올 줄 알았더니 전혀 나오지 않죠. 수많은 자료 쓰레기였던 겁니다. 뜻풀이 쓰레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뜻풀이를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뜻풀이 할 수 있는 그 원리를 알고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얻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서울대, 연고대 가는 학생들조차도 글쓰기 논리라는 건 전혀 모르죠. 그걸 알 때 대학교 공부도 굉장히 쉬워지고 사회에 나가서도 굉장히 쉬워지거든요. 모든 논리를 깨뜨리기 때문에. 저는 그걸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국어 성적이 안 오르는 이유. 자, 요번에 1등급이 87, 2등급이 81, 3등급이 70이라면 뭘 말하는 걸까요, 이게? 87점이라면요, 비문학 6문제짜리를 통째로 날리면 87점입니다. 이 말은 대한민국 1등급을 맞는 친구들조차도 끝까지 80분 동안 풀 수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독해력이 없다는 거예요. 1등급 맞는 친구들도 그냥 정리하고 그냥 자료 보고 문제 무작정 많이 풀기에 빠져 있었다는 거죠. 하물며 2등급이 80, 두 지문 통째로 날린 겁니다. 3등급이 70, 세 지문을 통째로 날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3등급이에요. 그러니 제일 중요한 거는 국어에서 내가 80분 안에 주어진 제시문 16페이지를 끝까지 다 읽는 힘이 일단은 1순위 공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조건 수능 국어를 잘 보는 방법은 글 읽기 능력, 힘, 어떻게 읽는지를 트레이닝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글 쓰는 논리로 읽어간다면 굉장히 쉽다는 거죠. 글이라는 건 막 쓰는 게 아니거든요. 한 문장이 쓰여지면 뒷문장은 내 멋대로 못 씁니다. 내 멋대로 쓰면 그건 낙서가 되는 거예요. 앞문장이 범주가 돼서 그 범주 속에서 뒷문장만 나올 수 있고, 사고로 확정해보면 첫 단락이 곧 뒷단락을 결정하고 전체를 결정합니다. 문학 아주 쉽습니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보기가 기준이 돼서 이 작품의 내용을 결정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문학 작품 정리 암기나 하는 건 바보짓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스스로 기준을 잡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문학 4개 영역이 15분 안에 끝나는 거죠. 그리고 비문학도 빠르고 예측하면서 읽기 때문에 핵심만 찾아내면서 빠르게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그 핵심이 바로 선택지에 올라오는 거고요. 선생님들은 이거를 모르시고 어떻게 가르치는가 한번 보세요. 자, 독해의 양은 많은데 읽는 방법을, 독해법을 모르니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이는 수능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내신처럼 그동안 공부를 했던 겁니다. 내가 내용을 1시간 내내 4시간 내내 고개 받고 받아 적다 옵니다. 그 내용 나오지도 않는데 내용 받아 적어요. 집에 와서 그걸 또 복습해요. 그거 안 나오는데. 학부모님들은 아실 겁니다. 학력고사에서 수능으로 왜 바뀌었을까요? 학력고사는 배운 내용을 그대로 묻는 지금의 내신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수능으로 바뀐 이유는 니네가 처음 보는 작품을 스스로 논리적으로 분석해봐. 아는 작품이 나오더라도 조건을 달리할 테니까 조건에 맞춰서 다시 해석해봐 라는 능력을 묻는 게 수능인데, 대치동에 있는 수능 강사들은 대부분이 내신처럼 자세하게 뜻풀이 자료 줍니다. 그게 나올 것처럼. 아직도 안타까운 건 수능 가까이 오면 강사들이 학생들을 현혹하기 위해서 야, 어떤 출제 교수가 들어갔더라, 어떤 출제 교수는 이거를 전공한댄다, 이거 자료를 봐라 이러고 있습니다. 그 교수가 들어간 걸 어떻게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 작품을 안다고 하더라도
복이라는 조건이 달라지면서 그 문제를 푸는 정답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뭔가 적중이라는 걸 쫓아다니는 대치동의 수업은 대부분 다 엉터리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공부를 한 거죠. 수능을 내신처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EBS 반영을 맹신하는 거. 자, EBS는 이제 간접 연계로 바뀝니다. 직접 연계도 똑같아요. 동일한 작품이 나와도 소설이라면 제목만 같을 뿐 지문은 달라요. 그리고 시가 동일하게 나왔을지라도 복이라는 조건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달달달 암기하는 건 죽임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시를 A라고 배웠는데 보기에서 B라고 해석하래요. 그럼 선택지는 B만 나와 있어요. 그럼 나는 A라고 배웠는데 이게 어디 갔지? 라는 거죠. 우리 N수생들은 알 겁니다. 죽으라고 선생님들이 나올 거라고 자료 주고 EBS 정리했더니 수능날 써먹을 게 하나도 없네요. 근데 체인호 수업을 들은 친구들은 오히려 EBS 해줍니다. 오히려 EBS 해주면 애들은 싫어해요. 어차피 안 나올 건데 선생님 왜 해줘? 그래도 불안해하는 친구가 있어서 해줍니다. 해주는데 초점은 애들은 자신감을 갖고 가요. 이제 EBS에 똑같이 나오든 안 나오든 나는 기준을 잡고 풀 수 있어. 이게 제 수업을 들었을 때 차이점이에요. 그리고 집에 가서 엄청난 복습의 시간을 가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많은 수강평을 보면 체인호 국어 강의 들으면 수학, 탐구, 다른 과목 할 시간을 번다. 왜? 매번 수업을 들어올 때마다 다른 작품이어도 똑같은 논리, 보기 기준으로, 고전 시가도 보기를 기준으로, 소설이 나와도 기준으로 그것을 읽어내려가는 힘을 설명합니다. 그 방법을 설명하는데 다른 작품이 나온다고 긴장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비문학도 마찬가지로 잘 보세요. 이과생들한테 유리한 과탐 지문이 나올까요? 절대 안 나옵니다. 문과생들한테 유리한 경제 지문이 나올까요? 절대 안 나옵니다. 이거는 문이과 공통으로 보는 시험이에요. 그러니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푼다는 생각 엄청 잘못된 생각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제 강의 이과생들 굉장히 좋아할 수 있습니다. 왜? 암기가 필요 없네? 국어는 암기가 아니고 주어진 조건의 논리다. 조건의 논리대로 딱딱 객관적으로 접근해서 답이 딱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치동의 강의를 듣던 친구들이 재수하면서 제 강의 들었을 때 첫 번째 하는 소리가 이겁니다. 대치동 선생님들은 문학을 해설해도 이거일 수도 있고 저거일 수도 있고 라고 말하는데 채우는 딱 이것만이라고 말합니다. 왜? 조건이 A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B가 될 수 있고 C가 될 수 있겠습니까? 대치동 선생님들은 그걸 안 하거든요. 그냥 자세하게 뜻풀이하게 바쁘거든요. 그러니 애들이 점수가 나올 리가 없죠. EBS 달라집니다. 또 여기 보세요. 우리가 어떤 모의고사가 좋다고 죽으라고 모의고사 쫓아다닙니다. 왜? 광고했습니다. 적중했다고. 과연 뭘 적중했는데요? 저는 20년 강의를 했습니다. 한 번도 똑같은 지문 나오지 않습니다. 가장 적중률이 높은 거 EBS겠죠. 근데 EBS조차도 제가 변형해서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그런 것들을 기다리는 공부는 절대 수능에서 잘 볼 수가 없죠. 근데 대한민국 학생들의 90%가 그렇게 공부를 해요. 그러니 국어가 어려운 과목이죠. 자, 올해 제가 진심을 담아 말하면 수능 국어 쉬웠습니다. 해설 강의 저는 그날 바로 올렸죠. 수능 끝나자마자. 선생님들 아직도 안 올리고 있을 겁니다. 정답 찾기 애매모호하죠. 왜? 수능이나 평가원은 해설지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 선생님들도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저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너무 쉬운 거예요. 시험지 나오자마자 그냥 김밥 물고 가면서 바로 해설합니다. 매년 그랬었죠. 2년 전에 어려울 때도 저 혼자 해설을 했습니다. 한 달 내내. 바로 그날. 왜? 조건이 명확한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설 모의고사를 너무 맹신하기 때문에 적중할 거라는 생각 때문에 성적이 안 오르는 거예요. 아마 대부분 여기에 속해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성적이 오르는 방법은 이 방법을 넘어서야죠. 버려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는 건가? 딱 하나죠. 암기나 지식이 아니다. 국어는 혼자 해석하는 힘, 글쓰기 논리로 해석하는 힘이다. 그래서 읽기 능력이 키워져야. 잘 보세요. 화법 작문 영역은 대화체로 된 연설문으로 된 비문학이에요. 글읽기예요. 그러면 이런 거조차도 앞에 대화할 때 앞으로 무엇을 대화하겠다는 기준을 주는 거예요. 그거를 예측하면서 그 범위 안에서만 읽으면 너무 뻔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화법 작문 굉장히 빠르게 풀 수 있고요. 모든 다 똑같습니다. 문법에서도 똑같이 언어와 매체에 복이 주어졌을 때 그 조건들 앞에 앞으로 무슨 문법 얘기를 한다라는 기준을 주어줘요. 그 범위 안에서만 사고하면서 읽으면 굉장히 쉬운 거예요. 문법 내용을 암기해서 묻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혼자 읽어가는 힘을 키우지 않으면 시간 내 못 읽고 낯선 작품, 낯선 지문 해결 못하기 때문에 등급이 안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글쓰기 논리로 글읽기 능력을 키우면
여러분이 5등급 이하여도 점수는 1등급으로 갑니다.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그런 학생들이 많은지를. 국어 성적이 안 오른다고?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고 했죠? 왜? 잘못 공부하면 절대 안 오릅니다. 그러나 논리적으로 공부하면 성적은 급상승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르칠까요? 독서, 문학, 문법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제가 가르치는 방식은 분명히 다르다고 했죠. 이게 과학 지문이 나온다고 과학 지식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하나의 문장을 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 문장 뜻풀이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들로 학원 다닙니까? 아닌 거죠. 요번에 수능 비문학이 어려웠다고 난립니다. 역대급으로 어려울 때 너무 쉬웠어요. 왜? 한 문장 한 문장 뜻풀이 하는 것을 강의를 듣고 공부하다 보니 전체 맥락을 못 보게 되는 거거든요. 글이라는 건, 논리라는 건 전체 맥락의 기준 속에서 해당하는 중요한 문장들을 찾고 그 문장들의 관계가 선택지로 바뀌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한 문장 한 문장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기준도 없이 읽었으니 머리에 들어왔다가 문장은 빠져나가고 다 읽었더라도 수많은 문장 중에 뭐가 나올지 그 문장 그대로 안 나오는데 그러니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너무 쉬운데 다들 잘못 공부했으니 지식 중심으로 문장 해석 중심으로. 그럼 너는 어떻게 하는데? 저는 첫 문장, 첫 단락에서 이 글이 어떻게 전개되고 어떤 범위에서 움직이고 어떤 순서로 가는지 그런 기준을 잡은 다음에 이걸 기준으로 본론에서 그렇다면 이게 나오겠네? 그러면 중요한 건 이거네? 라고 선별하면서 빠르게 읽을 수 있는 방법을 1년 동안 훈련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한다면 독서 영역은 문제풀이보다 저는 지문에 치중해요. 근데 반대로 지문은 대충 읽고 아이들은 문제에 매달려요. 논리란 지문을 주어줬다라는 것은 이 지문의 범위 안에서 문제의 보기가 나오더라도 이거는 이 보기 내용은 지문의 범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보기가 아무리 꼬아서 나오더라도 이 보기의 내용은 지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선택지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지문을 정확하게 큰 틀에서 기준을 가지고 세부적인 것 중에서 이 큰 틀과 연결될 수 있는 문장을 선별하면서 독해했는지 이게 중요한 것이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요거만 하면 이건 너무 쉽게 풀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했었어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근데 학원 선생님들 자체가 글쓰기 논리를 모르니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철저하게 저는 이런 것들로 훈련 트레이닝을 합니다. 지식 설명이 아닙니다. 글의 구조를 볼 수 있도록 트레이닝. 이제 이렇게 설명하면 한 문장을 가지고 나머지 추론, 조사 하나 가지고도 추론, 부사 하나 가지고도 추론할 수 있는 논리들을 보여줄 겁니다. 작가만이 알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자, 문학 같은 경우도 간단합니다. 문학 많은 선생님들이 아주 빽빽하게 뜻풀이 하면 아이들은 받아 적고 형광펜 칠하고 저희는 거의 그런 게 없습니다. 자, 문학 같은 경우 똑같이 제가 가르치는 방식은 논리. 논리란 아주 쉽게 설명하면요. 두 개의 단어, 두 개의 문장, 두 개의 단락, 두 개의 제시문이 있으면 얘네들은 공통의 범주로 묶인다라는 게 논리입니다. 아주 쉽습니다. 그럼 이 공통의 범주가 뭔지를 어떻게 알아요? 앞에 먼저 오는 단어, 먼저 오는 문장, 먼저 오는 단락으로 추론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저는 8권, 거의 10권의 책을 썼는데 한 4,000페이지 정도를 썼어요. 한 이 정도 썼겠죠? 어떻게 썼을까요? 저는 한국 작가들과 달리 제 지식을 쏟아내는 글을 쓰진 않습니다. 제가 첫 문장이 사과는 맛있다 라고 한다면 저는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건 내 멋대로 못 씁니다. 뒤에 나오는 것은 맛이라는 범위 중에 달콤하다 이런 것밖에 못 나와요. 이게 논리적인 글쓰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거를 딱 보는 순간 이 문장과 뒷문장은 공통의 범주, 맛이라는 범주로 묶여야 되네 라면 뒤에 뭐가 나올지 어떤 문장을 봐야 될지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문학도 똑같다는 거예요. 문학도 짝꿍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 3번 문제에 보기가 있습니다. 보기라는 것도 하나의 글이에요. 그럼 둘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쉬운 게 이게 시가 나왔든 고전시가 나왔든 문학이라는 건 메타포입니다. 메타포라는 것은 다중성 이런 뜻이에요. 시라는 것을 50만 학생이 본다면 50만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게 문학이에요. 근데 그 가능성을 다 열어놓으면 50만 가지가 답이 돼야 돼요. 그런데 50만 학생이 똑같이 정답이라고 찍으려면 이 시는 메타포로 하지 마. 객관적인 기준 범위 안에서만 해. 그 범위를 여기 보기에서 정해준 거예요. 야, 처음 보는 시야? 별이라는
상관없어. 이거 이별로 해석해. 라고 알려준 거예요. 그러면 내가 봤더니 별이 보고 싶다? 그럼 이때 별의 의미는 이별의 대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똑같은데 이별이 아니고 갑자기 일제치하라고 말했어. 그럼 이럴 때 보고 싶은 별은 광복. 똑같은 시인데 갑자기 독재야. 그럼 여기 별은 민주화, 자유. 라고 정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문학을 그냥 잡숴보고 선생님들이 뜻풀이 해주시고 이거야 자기 느낌대로 느껴봐, 소통해. 뭘 느끼고 뭘 소통하고. 문학은 감으로 풀면 안 돼요. 객관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논리라는 게 이렇게 보기, 어떤 형태로든 제시문, 작품과 보기라는 두 개의 관계. 그럼 얘네들은 동일한 내용이다.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거죠. 자, 우리 아까 독서 경력에서 첫 문장 첫 단락을 봤더니 여기서 뭘 전개할지 말을 해주네. 그럼 본론을 읽을 때 우리가 벌써 다 예측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봤더니 첫 단락에서 사과에 어떤 영양가가 있는지, 그게 우리 신체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앞으로 이런 사과가 미래의 어떤 산업인지, 이게 서론에 있다. 그럼 된 거예요. 내 머릿속에는 안 봐도 본론 이름 무조건 뭐가 나와야 돼요. 영양가가 뭔지만 찾는 거. 비타민 C 있네? 이것만 찾으면 끝난 거예요. 그럼 본론 이름 무조건 뭐가 나와야 돼요? 신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봤더니 간에 좋아. 세 번째 무조건 뭐가 나와야 돼? 이건 미래 산업으로서 어떤 전망이 있는지, 부를 창출할 수 있어. 제가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정해지면 이것대로만 움직이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걸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 문장 첫 단락을 보고 독해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 키워주거든요. 이런 거 있어요. 요즘 코로나로 해서 청소년들이 집에만 있다 보니 게임만 해서 가정 불화가 있다. 문제다. 문제 제기했으면 무조건 본론 일은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게임하는 게 왜 문제일까? 원인 나와야 돼요. 공부 안 하거든. 이렇게. 그럼 그걸 다 읽은 거예요. 이거 보는 순간 뭐 나올지 알아야 되고, 그럼 문제점이 나와야 돼. 부정적인 결과. 공부 안 했더니 성적은 뚝뚝 떨어지고, 이거 나올 거라는 거지. 그러면 3도 뭐가 나올지 벌써 알아요. 원인에 대한 해결책. 어떻게 하면 공부를 하게 할까? 하게 하는 방법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럼 벌써 이 한 단어 때문에 벌써 체인호 수업 들은 애들은 당연히 뭐가 나오지? 이렇게 안 쓰여지면 이건 엉터리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게 나오면 게임이면 게임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요. 중 공부라는 거 이거 안 나와요. 글의 구조로 움직였어야 된다는 거예요. 독서도 이런 논리로 설명을 하고, 문학도 고전시가 나오든 현대소설이 나오든 뭐가 나오든 혼자 해석할 수 있는 거, 보기라는 기준을 가지고. 보기가 없는 게 있던데요. 보기가 없어도 이거 보세요. 가시의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다. 논리란 1번부터 5번까지 선택지가 5개네. 선택지가 5개가 묶여있는데 하나가 틀리다란 말은 하나가 범위가 다르겠네. 1번 일제에서 광복의 의지. 2번 일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 마이너스 심리, 고통. 근데 갑자기 5번 민주화를 향한 열정. 그럼 답이 5번이겠죠. 작품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재수업 듣는 친구들이 문학을 15분 안에 끝내는 겁니다. 작년에 빠른 친구는 9분 안에 다 끝냈죠. 자신도 놀랬답니다. 근데 이 친구는 고3 때 재수업을 듣기 전에 문학이 30-40분이 걸렸거든요. 이렇게 해결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우리가 해석을 안 가는 게 아니라 이거를 보고 정답을 모르더라도 범주가 다르네, 일제인데. 그러면 대략 이거는 일제치하네 라는 걸로 여기서 기준을 잡아서 해석을 하러 가더라도 오로지 이 머릿속에서 일제라는 것만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고전시가 고 한자어 필요 없습니다. 그런 뜻풀이를 묻는 건 내신이고요. 그 단어들이 상징하는 바. 근데 그게 왜 어려워요? 상징하는 바가. 상징하는 바. 자, 고전시가 고가 있습니다. 여기에. 근데 여기에 밑에 뭐하고 싶다고 돼 있어요. 역시 보기가 있겠죠. 보기 봤더니 보기에서 귀향이네요. 귀향이란 임금과 이별이에요. 그럼 난 이 단어 전혀 모르더라도 화자가 하고 싶은 거 지금 귀향의 상황에서 그럼 뭐예요? 님을 만나는 거, 임금을 만나는 거, 임금한테 돌아가는 거죠. 이 단어를 왜 암기해야 되는데?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이 기준으로. 이런 상징성을 묻는 거란 말이에요. 상징성을. 그러니 암기하는 공부가 아니라 어떤 것도 논리적으로 읽어내는 힘, 이게 수능의 본질이에요. 그렇게 공부를 해야 돼요. 제 수업 시간에 애들 딱 보면은 몇백 명이 되는 친구들 받아 적는 친구 거의 없어요. 그냥 고개 끄덕이면서 그렇지 이렇게 하거든요. 이러니까 5등급 친구들도 1등급으로 가는 거고, 제가 가르치는 논리가 무서운 건 제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국어만 잘하기 위해서 듣는 게 아닙니다. 저는 영어책을 냈어요. 작년에. 첫 문장의 비밀 똑같잖아요. 첫 문장으로 영어도 나머지 문장이 결정되거든요. 왜? 영어도 글쓰기이기 때문에. 그럼 빈칸 추리는 게 너무 쉬워요. 이제 여러분들 수기 이런 거 보면은 체인호 수업 들었더니 영어부터 올라가.
영어 선생님들 강의를 몇 년 동안 들어도 안 되는데 한 방에 끝나. 첫 문장 보고 범위를 잡고 빈칸 뭐가 들어와도 이 범위 속에 탁. 그러면 선택지만 보고도 답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제 수업을 들었을 때는 논리라는 걸 익히게 되면 공부라는 게 재밌어지고 철저하게 이제 사탐을 보더라도 주어진 보기의 조건들의 관계를 보게 되고 논리적으로. 영어를 보더라도 논리적으로 보려고 하고 그러면 공부가 완전히 달라져요. 제가 가르치는 의도, 목적 알겠죠? 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문법도 이제 언어와 매체로 바뀌었지만 문법 내용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법들이 어떻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응용해서 나온다라고 기본 개념을 깊이 있게 설명하고 그걸 가지고 주어진 조건 속에서 변화되더라도 맞출 수 있도록 저는 설명을 합니다. 문법도 논리적으로 설명해요. 자,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논리적으로 접근한다. 작가적인 관점으로 접근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한 4,000페이지의 글을 쓰기 위해서 읽은 책이 지금 15,000권 정도 되거든요. 제가 하는 일은 책 읽고 글 쓰는 것밖에 없어요. 이번에 2월 달에 문장의 무게라는 철학책이 나오는데 책 안 팔려요. 너무 어려워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논리적이라는 걸로 공부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좀 아쉽죠.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제 강의를 들은 친구들은 꼭 사서 봅니다. 그 논리책을 익히기 위해서. 자, 어쨌든 강의를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또 다른 선생님들하고 차이점입니다. 다른 선생님들 할 수 없어요. 저희는 조교들이 와서 빨간 펜으로 논리 첨삭을 1대1로 진행을 합니다. 9등급도 따라올 수 있도록. 제 조교들은 제 수업을 2년 이상 들었고 국어와 논술을 함께 들은 친구들, 그래서 논술도 합격한 친구들을 한해서만 뽑습니다. 친구들 같은 경우는 논리에 이제 도가 튼 거죠. 그 친구들이 이제 독서라고 한다면 독서 지문을 주고 우리 과제는 주관식입니다. 서론에서 앞으로 전개될 내용이 뭔지 범위를 주관식으로 서술해 와. 그리고 각 단락의 핵심 문장을 서술해. 그랬을 때 이거와 연결이 되는지를 써. 이렇게 주관식으로 써오면 저희 조교들이 빨간 펜으로 첨삭합니다. 너 기준 잘못 잡았어. 그래서 논리적 범주에서 벗어나서 잘못 잡은 거야 라고 일일이 코멘트하는 첨삭을 합니다. 이거는 다른 선생님들이 흉내낼 수 없죠. 왜? 다른 선생님 자체가 논리적으로 가르치지도 않았고 그분들이 논리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이게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등급 친구들도 이걸로 빠르게 급상승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보고 내가 뭐가 약점인지를 계속 캐치하면서 진행하는 거죠. 다른 선생님들은 과제 많이 왕창 주고 해오면 그냥 점수 그냥 정리해서 나눠주는 걸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린 그런 관리는 죽은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얘 정말 어느 부분이 읽기에서 약한지 그 부분을 일일이 코칭하면서 일일이 1대1로 대응하면서 진행을 해 나간다는 거죠. 문학도 마찬가지예요. 문학도 문학 작품을 과제를 주고 문학의 작품이 있고 보기가 있으면 선택지가 있으면 야 문학의 여기에 핵심이 뭐야 기준을 잡아 적어 옵니다. 여기다가 그리고 이 기준과 성격이 다른 게 뭐야 그래서 3번이 답이야 그 이유를 적어 옵니다. 그리고 이 답인 이 부분을 가서 이 부분을 해석해 옵니다. 그럼 우리 조교들이 다시 첨삭을 합니다. 너 기준이 잘못됐어. 잘못 해석했어. 그렇기 때문에 1대1로 완벽하게 과외처럼 작년에 100명이 돼도 우리는 1대1로 다 조교들 다 달라붙어서 첨삭을 해서 완벽하게 성적을 올립니다. 지금 어머니들 돈 갖다 쏟아 부으면서 과외를 하거나 여러 학원을 다닐 생각하지 마세요. 그 학원이 그거고 그 과외가 그 과외입니다. 그냥 뜻풀이 자료일 뿐입니다. 절대 오르지 않아요. 자, 이렇게 1대1로 첨삭, 논리를 배운다는 거 어디에도 대한민국을 찾아볼 수 없을 겁니다. 자, 이게 견본 같은 겁니다. 이런 과제를 내줬을 때 학생들이 이렇게 써오면 일일이 저희가 코멘트를 다 합니다. 굉장히 꼼꼼하게 다 코멘트를 해서 논리사고를 짚어줍니다. 논리 교정 첨삭입니다. 문학도 역시 마찬가지로 복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여기에 설명을 다 일일이 해줍니다. 이것들을 관리를 일일이 하고 밴드에다 올려놓을 거고 부모님들도 볼 수 있을 것이고 자신들이 뭐가 약점인지를 보고 다른 친구들하고 비교해 볼 수도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부모님들하고 라이브로 직접 제가 상담을 할 겁니다. 저는 또 다른 선생님하고 다르게 다른 선생님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아이들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저는 제 수업 내용이 아닌 것까지도 제가 국어뿐만 아니라 제 선생님들한테는 작년에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국어 선생님인데 과탐 질문 가장 많이 받았고요. 보기 조건 읽어내는 힘 다 풀어주죠. 어려운 문제일수록 풀어주죠. 과탐 지식으로 푸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영어 많이 애들 와서 질문하고요. 사탐도 많이 질문합니다. 국어는 당연히 제가 가르치지 않은 것도 다 100% 질문을 받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선생님하고 제가 다르다는 얘기하는 거죠. 뭘 뒤밀어도 자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과제로 모의고사를 주는데 그 과제 모의고사들은 단순히 시중에 있는 해설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뜻풀이가. 논리 과정들이 서술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출문제를 많이 봐도 다 뜻풀이지 왜, 어떻게 이걸 읽어야 되고 찾아야 되는지 왜와 how는 없습니다. 저는 그거를 만들어낸 분석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한번 보세요. 성적 오른 친구들. 자, 5등급도 충분히 1등급이 가능합니다. 정말 많거든요, 이런 친구들이. 말 그대로 5등급도 1등급이 가능합니다 라고 해보면서 정말 고3 때 형편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공부한 날이 걸도 없고 술도 자주 마셨대요. 이런 친구들이, 이 친구가. 그러나 점점 이 방식에 대한 확신이 들면서 6급형을 그리 잘 보진 못했지만 끝까지 이 시험을 믿고 결국 수능에서 1등을 받게 되었습니다. 술 먹고 놀던 친구가 고3 때 N수생, 재수하면서 바로 1등을 가는 거죠. 재수업은 고전시가 1도 몰라도, 소설이 1도 몰라도 오히려 더 좋습니다. 그 지식으로 푸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식은 똥이거든요. 보세요. 이것도 더하죠. 100분이 50에서 93이 됐네요. 자, 첫 수능 2009년인데 10년 지난 친구가 시험을 봤네요. 계속 현역 때 국어 50, 재수 때도 50을 안 늘잖아요. 세 번째 수능이었는데 국어 또 100분이 50, 이제 네 번째 저를 만났어요. 시험을 선생님 말씀해 주셨던 구조가 보였고, 자, 보기 문제도 선지만 보고 답이 나왔고, 내용은 이해는 안 됐지만 큰 틀이 보이니 금방 찾아 풀 수 있었고, 문학은 잘 모르겠다고 싶을수록 문제에 집중하라는 조언대로 무조건 5개 선택지, 다른 문제끼리 비교, 이런 논리거든요. 자, 요번엔 더 심하네요. 6등급. 6등급에서 1등급, 그것도 98이라고 되어 있네요. 보세요. 고3 때 선생님 비문학 기본 인강을 수강한 적이 있어서 재수할 때 기본 강의를 듣지 않고 딱 필요한 3월 모의고사 1등급이 나와 버렸습니다. 결국 재수 수능에서 4등급이 나왔습니다. 읽기가 된다고 착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재수 때와 달리 결국 수능에서는 기본 강의를 이렇게 반복했다는 거잖아요. 철학 지문을 3분 만에 끝냈고 6문제짜리 긴 지문을 비록 이해는 못했지만 다 맞출 수 있었고 3분 안에. 문학의 패턴은 보기와 선택지, 다른 문제를 함께 묶인 작품들 간의 범주를 모두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논리적 범주를 우선시하였더니 지금껏 공부했던 본 적이 없는 작품이 나왔어도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었습니다. 문학의 패턴과 논리 관계 만점 맞았습니다. 자, 6등급에서 4등급에서 1등급으로 됐죠. 군 입대 전 3, 4등급 다시 도전해서 1등급. 군대 갔다 왔는데도 되잖아요. 야구 선수 5등급인데 94점을 맞았네요. 유명 강사님들의 수업은 다 들어봤죠. 메가 D사이드. 저는 국어 지문을 접근할 때 필요한 것은 주관적 해석이 아닌 명확한 객관적 기준이 필수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강사분들은 비문학을 읽을 때 뾰족하게 읽을 수 있는 방법을 갖춰주지 않으셔서 도저히 어떻게 할지 몰랐어요. 그냥 뜻풀이만 해주니까. 문학도 대충 선생님들이 감으로 판단하는 식으로 문제풀이 했었어요. 수능날 박살났겠죠. EBS 보고 나서. 스스로 해석하는 힘을 기르지 않고 이렇게 앵무새처럼 줄거리만 외우면 못 푸는 거죠. 결국 문학형은 보기와 문제 선택지 기준으로, 논리적인 힘으로, 화작도 비문학 논리를 따라서 다 된 거잖아요. 논리 독해법을 배우신다면 쉽게 정복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제가 대치러셀에서는 화요일하고 목요일 반에서는 기출 문제로 바로 들어갑니다. 기출 문제를 가지고 기출이 어떻게 논리적으로 쓰여지고 문학은 어떻게 보기를 만들고 이런 원리들을 설명하면서 기출의 형성 원리를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강의를 할 것이고요. 우리 일요일날 정규반은 아주 기본부터 어떻게 해석해? 어떻게 우리가 읽어야 돼? 그 논리 기본을 설명하는 강좌로 진행이 돼서 두 강의가 좀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나 맥락은 같다고 보면 됩니다. 논리를 가지고 직접 기출문제를 하는 거냐, 아니면 논리라는 것 자체를 처음부터 차근차근 배워보는 거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기출을 풀더라도 그 속엔 계속 논리를 설명하면서 풀겠죠. 그래서 이제 연간 커리를 보면 1, 2월 달에는 초점이 어쨌든 독서는 글쓰기 논리 구조를 통해서 읽기 훈련, 문학은 보기를 통해서 해석하는 방법, 문법은 개념 형성 원리, 이제는 이걸 토대로 기출을 분석하는 거 중심으로 가고요. 기출이 끝나고 나면 이제 6월 모의고사 끝나고 나면 6월 모의고사를 분석해서 앞으로 순위 이렇게 나오겠네 예측하면서 유사한 지문을 집중적으로 논리로 연습하는 겁니다. 주제가 아니고 구조를 연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하프 모의고사로 평가원을 대비하는 것이고요. 역시 9월 평가원이 끝나면 9월 평가원의 구조와 유사한 것들을 분석을 해서 수능을 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기간은 모의고사를 통해서 직접 와서 일일이 실전 연습을 하는 것으로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전체
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더 자세한 궁금한 사항 있으면 여기 저희 연구실로 전화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 연구실은 뭐 10시 반 출근, 6시 반쯤 퇴근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전화해 주시고 토요일하고 월요일은 쉬기 때문에 없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요. 자, 제가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핵심은 저는 논리라는 힘으로, 글쓰기의 힘으로 대한민국 유일한 글쓰는 강사로서 이 힘을 가지고 여러분이 5등급 이하여도 스스로 정답을 찾아가는 방법, 문학작품 낯선 게 나와도 스스로 객관적으로 해석하는 방법, 그 힘을 주는 강의고 이 국어 강의를 통해서 모든 과목까지 점프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강의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면 아마 공부, 인생이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감사합니다.